단 1%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의 99% 컨디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남은 인생을 최상의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자율신경을 돌봐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진심으로 마주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우리 몸은 나빠지기 직전 단계에서 계속해서 피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동양의학에서는 미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병의 정체는 알고 보면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자율신경이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교감신경과 밤사이 휴식과 재생을 돕는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 건강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이 시소가 어느 한쪽으로 툭 기울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드는 100가지 자율신경 관리법은 바로 이 무너진 균형을 되찾아주는 실전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의 저자 모리타 료스케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환자들의 몸을 직접 만지며 소통해온 일본 국가공인 지압사입니다. 그는 수만 명의 임상 경험을 통해 혈액순환의 핵심인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결국 자율신경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율신경,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갖가지 몸의 이상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길어지면 목과 어깨 결림, 두통, 이명, 혈액순환 장애, 입마름, 눈의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증상들이죠. 이 책에는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자율신경 관리 습관들부터 혈자리, 계절별 관리까지 일상에서 당장 따라할 수 있는 100가지 셀프 케어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드는 100가지 자율신경 관리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미병이란 사고방식. 나는 평소 침뜸, 안마사로 진료활동을 하며 틈틈이 SNS를 통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해 전달하고 있다. 그러던 중에 침뜸 치료는 동양의학인데 왜 자율신경이라는 서양의학의 용어를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에 답하자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동양인이지만 일상생활에는 동양의학에서 쓰이는 용어가 폭넓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감신경을 양, 교감신경 활성화 상태는 실증, 부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 활성화 상태는 허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용어를 써서 설명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어렵게 느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SNS에 글을 올릴 때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써서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그랬더니 이해하기 쉽다는 반응이 늘었고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실감했다. 분야는 달라도 자세히 알고 나면 공통된 부분이 많으므로 여러분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고르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율신경 조절이나 개인차가 있는 증상에는 동양의학이 효과적이고 긴급한 상황이나 영상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양의학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허리를 삐끗했을 때는 약물과 파스를 이용해 염증을 억제하는 서양의학을 활용하고 염증이 가라앉고 난 뒤에는 동양의학의 침뜸 치료로 근육을 이완시키면 빠른 회복과 더불어 재발 방지까지 가능하다. 현대인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그 100세 시대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병명을 통보받거나 혈액 검사에서 나쁜 수치가 나온 것을 보고 그때야 허둥지둥 치료 방법을 찾는다면 유감스럽게도 이미 늦고 만다. 이미 생긴 문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 나빠지기 직전, 즉 병에 걸리기 직전 단계에서 계속해서 피로 신호를 보낸다. 이것을 동양의학에서는 미병이라 한다. 이 미병에 대한 의식을 높이면 큰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목과 어깨가 결리거나 수면 부족으로 생기는 다크서클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신체 사인 중 하나다.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놓치는 신호도 있다. 이 책에서는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와 그에 맞는 건강관리, 셀프케어 방법을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개념, 용어를 혼합해 소개한다. 현재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셀프케어를 지속해서 삶의 질을 유지하자. 무리하고 있는 사람은 평소 건강을 관리하면서 가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되는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때그때 해소하도록 한다. 몸에 이상이 있다면 치료하면서 관리해서 면역력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인생은 100세까지 얼마나 남아있을까?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문제를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미병을 의식하며 건강관리를 시작한다면 삶의 질이 점차 나아질 것이다. 습관으로 관리하는 자율신경. 아침 햇빛을 받는다.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한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받으면 우리의 생체 시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 사실 모든 사람의 생체 시계가 정확히 24시간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가 23시간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25시간에 맞추어진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공복을 느끼는 시간 등 일상이 조금씩 어긋나지 않게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생체 시계를 리셋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침 햇빛을 쬐면 몸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기분과 감정, 집중력과 기억력 등을 관장하는 세로토닌, 일명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매일 아침을 같은 시간에 시작하면 24시간 주기에 맞추어 생활할 수 있다. 한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멈추려면 1500에서 2500 럭스 정도의 빛이 필요하다. 참고로 실내 조명은 보통 500 럭스 정도에 불과하다. 단 건강과 피부 미용을 위해서는 햇빛을 직접 보지 말고 예컨대 얇은 레이스 커튼을 통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만 해도 필요로 하는 빛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잠자리가 편해진다. 사실 아침에 하는 이 행동이 밤에 잠을 잘 때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몸은 아침 햇빛을 받은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잠이 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밤에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어 고민인 사람은 아침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 이른바 아침이 괴로운 유형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한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혈압이 있거나 기압이 낮은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 힘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쬐는 습관을 꼭 들이도록 하자. 낮잠을 잔다. 모리타식 낮잠의 장점. 정보화 사회에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필자가 권장하는 낮잠은 다음의 두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황제 내경에 기록된 자오류주고 다른 하나는 미국 코넬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이자 수면학 전문가인 제임스 마스가 발표한 연구 결과다. 이 둘의 주요 핵심은 낮 1시에서 3시 사이에 15분에서 30분간 낮잠 자기다.
이 낮잠 방식에는 6가지 장점이 있다. 1. 집중력 향상, 2. 스트레스 감소, 3. 기억력 향상, 4. 심장 질환과 치매 예방, 5. 수면 장애 완화, 6. 부종 개선. 놀랍게도 평소 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0% 낮아진다는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의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다. 낮 1시에서 3시는 사람이 몸을 바닥에 놓이면 중력의 저항이 감소해 손발 등 말단 부위의 나머지 수분을 쉽게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후 낮 3시에서 5시에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면 부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잠에서 깬 후에도 몸이 여전히 휴식 모드에 머물게 된다. 만약 낮잠 후에 몸이 무겁거나 편두통을 느끼거나 기분이 가라앉고 머리가 멍한 증상이 계속된다면 낮잠 시간이 너무 길다는 신호다. 따라서 길어도 30분 이내에 깰 수 있게 알람을 설정해 놓도록 하자. 또한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심근경색, 뇌경색,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효 만능 혈자리, 합곡과 백회. 헛갈린다면 여기 만능 혈자리.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공인한 혈자리의 개수는 361개인데 좌우 한 쌍씩 존재하는 혈자리까지 더하면 모두 700개에 달한다. 이 많은 혈자리 중에서 자신의 고민에 효과적인 혈자리를 모두 외우기 힘든 사람에게 추천하는 혈이 합곡과 백회다. 이 둘은 만능 혈자리라고 해 우리 침뜸 전문가들도 자주 사용하는 혈자리다. 전신의 다양한 증상의 합곡. 합곡은 주로 감기, 두통, 눈의 피로, 어깨 결림, 치통, 생리통, 변비 등 다양한 증상에 효과가 있는 혈자리다. 또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손가락에 무리가 갔을 때 이 혈을 지압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손도 편해진다. 위치는 손등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둘째 손가락 아래쪽 뼈의 중간 지점에 있다. 뼈의 가장자리를 손의 중심 방향으로 눌렀을 때 뻐근하게 통증이 느껴진다면 제대로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다.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누르는 간단한 지압 외에도 뜸, 핫팩과 찜질 타올, 드라이어 온찜질, 주무르기 등이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뜸을 사용하면 접촉면이 지름 1.5cm 정도여서 지압보다 혈자리를 자극할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에는 백회. 백회는 두통과 탈모, 이명, 현기증, 불면 등 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에 효과가 있다. 위치는 머리를 좌우로 나누는 세로선과 양쪽 귀를 연결하는 선의 교차점에 있다. 지압도 효과적이지만 짜증이 날 때는 이쑤시개 15개에서 30개를 묶어 만든 이쑤시개 침을 꼭 사용해 보자. 이쑤시개의 뾰족한 끝으로 백회를 중심으로 주변을 1, 2분간 가볍게 자극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하루 10분 멍하니 있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 필자가 평소 치료를 하다 보면 업무 모드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이 많음을 느낀다. 또한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도 업무 모드가 지속되기 때문에 몸은 쉬지 못한다. 이렇게 흥분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자율신경이 불균형 상태가 되어 몸에 이상을 초래한다. 자율신경은 심리 상태와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마음의 컵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면 큰 질병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컵이 가득 차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발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10분 혼자만의 시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루에 10분 잠시 생각을 멈추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 식물이 많은 공원이나 욕조에 몸을 담그면 이완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 시간 동안은 일이나 집안일, 고민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멍하니 생각을 비운다. 혼자만의 시간이므로 한숨도 참지 말고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느낌으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한다. 이 잠깐의 휴식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습관을 들이자.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는 습관. 이것은 우리 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혈자리로 관리하는 자율신경. 혈자리 지압의 세 가지 원칙. 혈자리 지압은 숫자 3이 핵심이다. 3초에 걸쳐 지그시 누른다. 3초간 유지한다. 3초에 걸쳐 서서히 힘을 뺀다. 3회 반복한다. 올바른 혈자리 지압법. 혈자리를 지압하는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앞통점을 찾아 수직으로 누른다. 2. 3초에 걸쳐 지그시 누른다. 3. 아프면서 시원한 강도로 3초간 유지한다. 4. 3초에 걸쳐 서서히 힘을 뺀다. 5. 이 과정을 3회 반복한다. 가능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혈자리를 지압한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정확한 앞통점 찾기, 지압을 3초간 유지하기 두 가지다. 앞통점은 내부 장기나 근육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이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뇌에 신호가 간다. 앞통 이외에도 짜릿하거나 뻐근한 느낌도 몸이 보내는 신호이므로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혈자리를 찾는다. 또한 지압 세기는 혈자리를 눌렀을 때 약간 아프면서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으므로 그 느낌을 기억해둔다. 너무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근육이 긴장해 오히려 경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천주풍지, 완골혈이 효과를 발휘하는 4대 증상. 뒤통수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 머리 뒷부분이 뭉치면 불면증과 긴장성 두통, 눈의 피로, 목 어깨 결림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증상이 효과적인 혈자리로는 천주, 풍지, 완골이 있다. 이 세 혈자리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고 자극 방향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스팀 타올로 머리 뒷부분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스팀 타올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타올을 물에 적셔 잘 짠 다음 랩으로 감싼다. 그리고 500에서 600W의 전자레인지에서 30에서 60초 정도 가열한다. 타올을 2장 겹치면 보온 효과가 오래간다. 꺼낼 때나 피부에 가져다 댈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뒤통수는 치료할 때 자주 다루게 되는 부위로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시야가 밝아지고 넓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분에 한 번 휴식을. 머리 뒷부분은 목과 어깨, 등 근육이 시작하는 부위로 평소 고개를 자주 숙이거나 이를 앙 다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특히 더 경직되기 쉽다. 혈자리를 자극하는 관리 외에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룰 때, 요리할 때, 글을 쓸 때는 20분에 한 번 정도는 위를 보거나 어깨를 돌려주는 등 틈틈이 휴식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목과 어깨가 뭉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한다. 그러면 혈류가 나빠지고 근육이 더 뭉치는 악순환에 빠진다. 평소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머리 뒷부분은 목욕 후에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못할 때가 많기도 하다. 냉기와 습기는 근육을 뭉치게 하므로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뒤통수가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해 잘 관리하도록 한다. 목 어깨 결림, 수삼리. 스스로 자극하기 쉬운 수삼리열. 수삼리는 목과 어깨가 뭉치고 결릴 때 자극하면 효과가 좋은 대표적인 혈자리 중 하나다. 위치를 살펴보면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의 끝에서 둘째 손가락 방향으로 손가락 3개만큼 내려간 곳에 앞통점을 찾는다. 지압하거나 부드럽게 주물러 자극하는 방법이 있고 뜸을 뜨거나 찜질팩 등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한의원이나 클리닉에서는 누운 상태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 역시 이 부위를 만져보기만 해도 목과 어깨에 뭉친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여러분 중에도 목이나 어깨가 뻐근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 혈자리를 주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집중해서 화면을 볼 때 고개가 앞으로 나오거나 이를 앙 다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목 옆쪽에 있는 목빗근과 턱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목과 어깨가 뭉치기 쉽다. 그런데 목이나 어깨와 같이 증상이 있는 부위 이외의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수삼리가 속하는 경락이 어깨와 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락은 혈자리와 혈자리를 연결하는 통로를 말하는데 수삼리가 속하는 수양명대장경은 둘째 손가락에서 시작해 합곡과 수삼리를 지나 어깨와 목의 측면, 앞면으로 이어진다. 목과 어깨 걸림에 효과적인 보조혈자리, 곡지. 곡지는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생기는 주름의 바깥쪽 끝에 있는 혈자리다. 곡지는 목과 어깨가 뭉치는 증상 외에도 치통, 민감성 피부염, 감기로 인한 두통, 눈의 피로, 생리불순, 안면 홍조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수삼리에서 곡지 사이의 부위가 뭉친 사람도 많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자. 숙면 혈자리, 실면. 실면혈을 자극하는 요령. 실면은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혈자리다. 이 실면혈은 편안하게 잠으로 이끌고 숙면에 좋은 혈자리로 유명하다. 발 뒤꿈치 한가운데 있어 찾기 쉽다. 자극하는 방법으로는 지압과 뜸이 좋은데 이와 함께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한다. 그리고 방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조절하고 가능하면 전구를 노란색으로 바꾸어 몸이 이완되는 것을 더욱 촉진한다.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진행하고 지압을 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한 자극은 오히려 긴장과 흥분을 유발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불면증의 보조 혈자리, 배꼽의 신궐. 불면증에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하나는 신궐이다. 이 혈자리도 기억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바로 배꼽의 중심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수면 중에 양기가 복부에 모이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양기가 복부에 잘 모일 수 있게 핫팩이나 따뜻한 물을 담은 페트병으로 잠들기 전에 신궐을 따뜻하게 해준다. 생리통, 갱년기 장애의 삼은교. 세 개의 경락이 만나는 혈자리. 삼은교는 세 개의 경락이 교차하는 중요한 혈자리다. 동양의학에서 혈은 음혈이라고도 하는데 자궁은 혈의 바다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세 음의 경락이 만나는 삼은교는 생리 트러블에 효과적인 혈자리다. 위치는 암 복사뼈에서 뼈를 따라 손가락 4개만큼 올라간 지점에 있다. 삼은교를 수직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생리 트러블이나 부인과 질환이 있다는 신호이거나 앞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기에 케어를 시작하도록 한다. 삼은교는 갱년기 장애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다. 갱년기 장애란 간단히 말해 몸이 스스로 열을 내리지 못해 몸속에 열이 쌓이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머리로 열이 몰리면 긴장형 두통이나 짜증, 안면 홍조, 머리에서 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난다. 위로 열이 올라가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뜸과 핫팩, 발목 토시 등으로 삼은교를 따뜻하게 하면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팔자 주름과 피부 처짐, 부종의 하관. 팔자 주름 해소의 하관. 하관은 귓구멍 앞에 오목한 부분으로 턱관절을 움직이면 튀어나오는 부위다. 하관을 자극하면 얼굴의 혈류가 좋아지기 때문에 볼의 부기와 처지는 증상이 개선되고 팔자주름과 이중턱이 사라져 얼굴이 작아진다. 또한 피지성과 땀샘을 활성화해 피부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다.
화장을 지운 후 하관을 눌러준 뒤에 세안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 하관 주변에 근육이 뭉치면 관자놀이 부위에 근육이 경직되고 이 상태가 만성이 되면 머리 전체가 부어오르게 된다. 이 부종은 당연히 얼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평소에 근육이 긴장하지 않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혈자리를 자극하면 림프와 혈류의 흐름이 원활해져 평소 쌓인 노폐물과 정체된 혈액의 배출을 돕는다. 근육이 풀리면서 피부의 온도도 상승해 얼굴의 혈색이 좋아진다. 이를 매일 하는 피부 관리에 추가하거나 목욕 중 또는 업무 중 휴식 시간에 해보는 것도 좋겠다. 작은 노력이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고 지속한다면 팔자 주름이 없어지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이다. 건초염의 양계. 현대인에게 흔한 건초염. 최근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서 첫째 손가락 부위에 건초염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보다 무거운 태블릿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나 프라이팬을 많이 드는 사람도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건초염에는 손목에 있는 양계 혈자리를 추천한다. 합곡이나 수삼리, 곡지와 같은 수양명 대장경에 속한다. 대장과 연결된 경락이기 때문에 설사나 소화불량 등 소화기 문제에도 효과적이지만 손목의 건초염 증상에도 작용하는 혈자리이므로 잘 기억해둔다.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손가락을 쫙 벌리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힌다. 그러면 첫째 손가락 밑에 힘줄이 2개 튀어나오면서 오목한 삼각형이 생기는 곳이 있다. 그곳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평소에 통증이 없더라도 양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면 이미 부담이 가고 있다는 증거다. 건초염 자가진단. 건초염 여부는 핑켈스타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첫째 손가락을 감싸고 주먹을 쥔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다섯째 손가락 쪽으로 손목을 기울인다. 그때 양계 부근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건초염일 가능성이 높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심하고 치료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발견했을 때 뜸을 뜨고 따뜻하게 해 혈류가 원활해지면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현재 건초염이 의심된다면 우선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하다면 염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온찜질을 피하고 냉찜질을 한 뒤 전문의를 찾는다. 염증이 있을 때 뜸을 떠 열을 가하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몸을 조절해 관리하는 자율신경. 컨디션이 좋을수록 보온에 힘쓴다. 컨디션이 좋을수록 따뜻하게 관리한다. 우리는 어딘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관리와 치료에 관심을 쏟는다. 그런데 증상이 호전되면 어떨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건강에 대한 경각심도 줄어들게 된다. 건강하게 보여도 자각 증상만 나타나지 않는 상태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이 냉증이다. 평소에는 냉기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발끝이나 발목, 허리, 엉덩이 등을 따뜻한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지는 부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숨은 냉기를 깨닫자. 불편하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할 때도 꾸준히 몸을 따뜻하게 관리하면 질병의 위험이 줄고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좋은 상태를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염증에는 냉찜질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반대로 차갑게 관리해야 할 때도 있다. 열이 나거나 뇌출혈이 생겼을 때 갑자기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 증상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한다.
허리를 삐거나 잠을 잘못 자서 목이 뻣뻣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 발목을 삐었을 때는 염증이 악화하지 않도록 얼음이나 차가운 물로 냉찜질을 해 진정시킨다. 염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하고 그 외에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부분 허리는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겠지만 그것은 허리 통증이 만성일 때의 이야기다. 허리를 삐끗한 직후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다가 증상이 악화한 사례를 자주 접하는데 모쪼록 주의하길 바란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발 뒤꿈치 떨어뜨리기. 발 뒤꿈치 떨어뜨리기는 골밀도를 높이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1. 안정적인 의자 등받이나 책상, 난간 등에 손을 대고 똑바로 선다. 2. 두 발의 뒤꿈치를 들어 올린다. 3. 힘을 빼고 툭 하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때 자신의 몸무게로 뒤꿈치에 적당한 자극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극으로 인해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하는 단백질이 반출되어 튼튼한 뼈가 만들어진다. 목표는 하루에 10회씩 3세트지만 처음에는 3주간 꾸준히 할 수 있는 횟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은 폐경후 여성에게 흔한 질병이다. 전체 골다공증 환자의 94%는 여성으로 남성 골다공증 환자보다 무려 16배 많다. 국내 50세 이상 여성에게 골다공증은 10명 중 3명에서 4명 정도, 골다공증의 전 단계인 골감소증까지 포함하는 경우 10명 중 8명이 발생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수록 그 유병률은 증가하며 70대 이상 여성에게는 10명 중 6명에서 7명이 골다공증을 앓는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예방과 대책을 시작하도록 한다. 저녁 시간 화장실은 참지 않는다. 소변이 불필요한 열을 식힌다. 저녁 시간의 생활은 수면이나 방광염과 관련이 있다. 불면증이나 빈뇨로 고민하는 사람은 오후 3시에서 5시쯤의 습관에 주의하자. 먼저 수면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특히 잠자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인간의 심부 체온은 저녁의 최고조에 이른다.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서서히 체온이 내려가면서 졸음을 유발한다. 소변은 체내에 불필요한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므로 심부 체온이 높은 저녁 시간대에 소변을 보면 체온이 낮아진다. 게다가 심부 체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저녁 시간에는 면역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소변을 참으면 방광염에 걸리기 쉽다. 다리의 혈류 부족이 빈뇨의 원인. 그렇다고는 해도 저녁에 소변이 마렵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다리의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발끝에서 불필요한 수분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람은 낮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는 편이지만 중력의 저항을 줄이면 수분을 회수하기 쉬워 소변을 보기 한결 편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몸을 누이고 15분에서 30분 정도 낮잠을 자면 이후 저녁에 소변이 마려워질 것이다. 다리의 근력이 약하고 혈류가 부족해 낮에 불필요한 수분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람은 밤에 누워서 자는 동안 자주 화장실에 가는 야간 빈뇨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땀을 흘리는 것도 불필요한 열과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시간이 있는 주말에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여성은 7의 배수, 남성은 8의 배수. 여성의 몸은 7의 배수에 변화를 맞는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가능한 한 거스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가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가 빨라질지 늦어질지는 평소의 건강관리에 달려있다. 동양의학에서 겨울은 오장 중에 신장과 관련이 깊으며 신장은 생명력을 관장하고 주로 노화 속도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부신과 난소에서 분비하는 남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호르몬이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양의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황제내경에는 여성은 7의 배수, 남성은 8의 배수 나이에 전환점을 맞으며 몸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성은 7배수, 7세, 14세, 21세, 28세, 35세, 42세, 49세, 56세, 63세, 70세, 77세, 84세, 91세. 남성은 8의 배수, 8세, 16세, 24세, 32세, 40세, 48세, 56세, 64세, 72세, 80세, 88세, 96세. 이것은 호르몬의 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호르몬과 자율신경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어느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지기 쉽다. 따라서 온열요법, 혈자리 자극, 스트레칭, 식이요법 등의 생활관리와 침뜸치료, 한방치료 등을 통해 내장의 기능을 다스리고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드는 100가지 자율신경 관리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율신경 관리법 중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관리법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